안녕하세요. 영원한 자주국방 정확한 국방 소식 전해드리는 한국 국방 뉴스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 감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이라고 지칭한 이후 한국 내에서 커지고 있는 자체 핵무장론과 관련해 미국 전문가들은 한미 동맹과 연내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 전술핵의 한반도 재도입과 관련해서는 점증하는 중국과 북한의 위협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과 실제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국 피터스 연구원은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장을 추진한다면 다른 나라도 같은 길을 걷도록 촉발할 수 있어 동북아 안보 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전부터 럼프는 한때 일본과 한국이 미국의 해구산에 의존하기보다 자체 핵보유를 추진하는 것을 허용할 의향이 있다고 언급해왔습니다. 현재 한국의 기술력을 본다면 대한민국은 핵무기를 보유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러시아, 중국,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음은 물론 중동 지역 확전 위기까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핵무장론이 더욱 확산되는 상황인데요. 트럼프는 중동 전쟁을 완전히 끝내겠다고 언급했으나 현재 중동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근 사우디는 지속적으로 후티 반군으로 인해 애간장을 태우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의 공세가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져 한국산 무기에 도움이 없다면 자칫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는데요. 홍해에서 해적지를 일삼으며 전 세계 공공의 적이 된 후티 반군은 해적지를 일삼고 미국의 선원까지 사망하게 만들며 충격적인 행위를 일삼아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멘 후티 반군이 러시아 위성 자료를 활용해 홍해 선박을 타격했다는 자료가 제시되며 미국은 스텔스 폭격기 B2까지 동원하여 후티 반군의 지하 벙커를 공습하기도 했는데요. 선을 넘은 후티 반군이 만행해 중동 정세가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가장 난감함을 느끼고 있는 곳은 사우디입니다. 빈살만 집권 이후 사우디는 이란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중동 정세를 안정화시켜 경제 발전에만 집중할 계획이었지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미군을 필두로 한 연합군이 후티 반군을 폭격할수록 중동에서 후티 반군이 서방 세계에 맞서는 천병이라는 이미지가 강해지며 오히려 세력이 더욱 늘어가고 있고 덕분에 후티 반군과 휴전 협정까지 깨지며 다시 전쟁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세계 정세가 나날이 날카로워지는 지금 방산 시장이 특히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핵무기 확산에 대한 논의가 오가는 것은 물론 각국은 재래식 무기 구입을 빠르게 늘리는 상황인데요. 그중 대한민국은 방위산업의 신성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포탄 전력은 놀라운 수준으로 미국을 제외하고 세계 1위 미사일 국가로 등극한 사실에 많은 국가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집속탄을 생산 및 보유하고 있습니다. 집속탄이란 미사일이나 폭탄 내부에 수십 개에서 수백 개에 달하는 소형 폭탄자탄이 들어있어 이를 공중에서 넓은 범위에 흩뿌려 일반 폭탄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광범위한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무기를 말합니다. 게다가 최근 중동의 사우디가 한국 방산 분야에 손을 잡은 이유도 바로 해당 집속탄 때문이라고 해 놀라움을 주고 있는데요. 현재 한국에서 집속탄을 위력을 기존의 15배 이상 늘린 신형 집속탄이 개발 막바지에 다다라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우디는 이전부터 자주국방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으나 이번 트럼프의 재선으로 인해 더더욱 중동의 분쟁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군사력 증강 및 자국 방위 산업 육성을 위해 대한민국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는 폴란드가 대량의 한국산 무기를 사들이는 모습에서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1월 사우디군은 한국에서 도입한 천문 연장 로켓으로 후티 반군을 맹폭격하며 한국 무기의 위력을 똑똑히 선보였는데요. 후티 반군에게 주둔지를 기습당하며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우디군은 보복을 위해 사우디 국경에서 약 80km 떨어진 곳에 있는 후티 반군의 본거지를 폭격했습니다. 880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정밀 타격이 가능한 천무 연장 로켓은 실제 전투에 투입되어 후타 반군에 미친 폭격을 가했습니다. 국지적 도발을 삼던 후티 반군은 천무의 놀라운 폭격 이후 매우 당황하며 정면으로는 공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천무는 사우디는 물론 아랍에미리트에서도 기존 다연장 로켓 장비를 뛰어넘는 성능과 신뢰성으로 큰 호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사우디군의 후티 반군 공격이 천무로 이루어지면서 천무의 위상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천무는 미국 MLRS나 하이마스를 압도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무는 MLRS보다 기동성이 우수하고 하이마스보다 다양한 탄약을 더 많이 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된 사격 통제 장치를 갖춰 발사 준비 시간과 사격 후 진지 이탈 소요 시간도 짧아 다연장 로켓으로 치고 빠지는 전술을 구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수많은 무기들 중에서도 한국 K239 천무는 독보적인 모습을 보이며 방산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장 9m, 전폭 2.9m, 전고 3.3m, 전투 중량 31톤이라는 육중한 크기가 무색하게도 천무의 최대 시속은 80km, 작전 반경은 450km에 달합니다. 12연장 다연장 로켓임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놀라운 기동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무 개발의 모티브가 된 미국 M270 MLRS의 경우 같은 12연장이며 25톤에도 못 미치면서 최고 속도는 단지 시속 63km가 한계입니다. 천무의 기동성은 전투 중량을 극한인 절반 가까이 줄인 하이마스와 엇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면서도 화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놀라운 수준입니다. 대표적으로 천무는 K136 구룡에서 사용하던 K33 131mm 무유도 로켓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탄두 중량은 20kg의 사거리는 36km에 불과하지만 천무에 탑재하면 한 번에 40발 이상 쏟아부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야말로 강철비처럼 로켓을 쏟아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천무의 진짜 화력은 230mm, 239mm에서 드러납니다. 로켓도 집속탄을 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독자 기술로 개발한 불발률 1% 남짓의 자탄을 탑재하면서 안정성과 파괴력을 두루 갖춘 천무는 집속탄이 아닌 단일탄도를 발사하더라도 239mm 로켓은 표준 사거리 80km의 콘크리트 구조물 60m를 관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심지어 239mm 로켓은 덕티드 로켓 추진기를 탑재해 사거리를 200에서 250km로 늘리는 연구까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1분에 12발 발사가 가능한 천무의 세계 최고급 발사 속도가 더해진다면 미사일을 제외한 재래식 무기 중 가히 최강의 화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KTS-SM2로 이어지는 400mm, 600mm 전술탄도 미사일과 10호원 체계로 대표되는 지휘, 사격 통제 체계, GPS 연동 기능, 신호정보 연동 장치, 유도 및 제어 시스템 덕분에 12m 수준의 초정밀 교전까지 가증합니다. 사실상 천무의 육중한 무게로 인해 공중 수송이 어렵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단점이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완성형 다연장 로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한국군은 KTS-SM으로부터 천무에서 운용할 계획이었지만 천무를 수입한 아랍에미리트의 요청으로 천무도 사격이 가능하도록 개량이 진행되었고 폴란드와 사우디의 KTS-SM에서 운용이 가능한 개량형 천무가 된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그리고 얼마 전 기존 KTS-SM1에서 사거리와 위력을 크게 늘린 개량형 모델 KTS-SM2의 완성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기존 천무 도입국들은 서로 도입하기 위해 줄지어 있는 상황입니다. KTS-SM은 약 180km 사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지하 범퍼까지 관통이 가능한 침투 관통형 여러 입력 탄두를 탑재하고 있어 북한의 장사정포 갱도 진지와 펑크를 파괴하는 데 최적화된 미사일입니다. 심지어 지난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진행한 설명회에서 KTS-SM2의 시제품 개발 착수가 발표되며 개량형 개발이 완성 단계에 도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거리를 기존의 180에서 300km까지 늘린 KTS-SM2는 북한의 거의 전 지역을 사정권에 두는 것이 가능하며 기존의 압력 탄두는 물론이고 고폭 탄두와 직속 탄두까지 탑재할 수 있어 완전히 다른 미사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기존 천무의 집속탄 로켓의 경우 650개의 자판을 탑재하고 있어 단 한 발의 살상 반경이 무려 축구장 4개 크기, 면적과 맞먹습니다. 또한 직경이 600mm 늘어난 만큼 탄두 중량이 크게 늘어난 KTS-SM2의 경우 최소 살상 반경이 여의도 면적과 맞먹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기존의 KTS-SM 미사일은 등장했을 당시에 충격적일 정도로 높은 명중률을 보여주며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한 개 국가의 해외 평가단 앞에서 이뤄진 첫 시험 사격에서 지상 고정 표적의 카메라와 눈을 정확히 맞히는 명중률을 보여주며 해외 군사 관계자들에게 믿을 수 없다는 찬사를 받았었는데요. 특히 기존에도 뛰어난 명중률을 보여주었던 KTS-SM이었으나 개량형인 KTS-SM2에는 차세대 GPS가 탑재되어 더욱 정밀한 유도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KTS-SM의 가장 큰 장점은 위력도, 명중률도, 사거리도 아닌 바로 가격적인 측면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비교적 저렴하다는 토마호크 미사일도 한 발에 $150만, 약 20억 원을 호가하는 지금
KTSSM은 한 발에 50만 달러 하나로 6억 7천만 원이라는 매우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으며 KTSSM2 역시 성능은 개량되지만 비슷한 가격대로 양산될 예정입니다. KTSSM2의 가격이 이토록 저렴할 수 있는 이유는 복잡한 고도의 미사일 기술이 적용된 고가의 현무 시리즈와 달리 북한의 장사정포 물량에 맞대응하기 위해 말 그대로 비처럼 퍼부을 수 있도록 절충형으로 제작된 미사일이 때문인데요. 이를 위해 미국의 허가를 받아 제밍에 강력한 군용 GPS 칩을 장착했고 덕분에 관성 항법 장치와 같은 다른 유도 장치들의 비교적 저렴한 것으로 사용하여 원가를 대폭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KTSSM2는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양산이 가능하며 별도의 발사대가 아닌 대량으로 배치된 모든 창고에서 운용 가능합니다.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천무를 비롯한 한국 방산 무기의 수요가 실로 급증하는 것입니다. 한국산 무기가 해외 각국의 관심을 받으며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론이 빠르게 떠오르는 지금 대한민국은 모든 무기의 위력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주국방을 이룩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국방 뉴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